이 50m가 대한민국을 바꿨습니다. 1968년 대한민국은 가난했고 자동차도 거의 없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15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428km짜리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재정 파탄이라고 했고 정치인들은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서 맨 끝에 이상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로 양옆 50m를 비워두라. 쓰지도 않을 땅을 왜 미리 사두었을까요? 이 50m가 50년 뒤 한국을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968년 2월 청와대 집무실 박정희 대통령이 참모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87달러.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전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 10만 대도 채 안 됐습니다. 오늘날 강남구 한 곳에 차량 수보다 적었습니다. 도로는 대부분 비포장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진흙탕이 됐고 여름에는 먼지가 날렸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15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밤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428km짜리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국회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신민당 김대중 의원이 단상에 올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왕복 8차선 고속도로, 대한민국 1년 예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무모한 계획입니다. 야당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심각한 주택난 하나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재정 형편에 어떻게 이처럼 방대한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인가. 신민당 당수 유진호는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경제 실정에 비춰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문을 갖고 있으며 남북 간 서해안을 뚫는 일이 더 급한 일이 아닌가. 김대중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가뜩이나 모든 투자가 경상도로 집중되는데 철도 복선이 있는 곳에 다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파행적 건설이다. 심지어 세계은행 총재까지 나섰습니다. 유진 블랙 총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는 세 가지 신화가 있다. 첫째, 고속도로 건설. 둘째, 종합제철소 건설. 셋째, 국가원수 기념비 건립. 세계은행과 IMF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 교수들도 경제학자들도 언론도 대부분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 반대 논리가 더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차도 없는데 고속도로를 왜 만드나? 주택도 부족한데 예산을 왜 도로에 쓰나? 철도도 있는데 왜 중복 투자를 하나? 모두 일리 있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1964년 독일을 방문했을 때 아우토반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폐허가 됐던 독일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중심에 고속도로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박정희가 본 것은 1968년의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1980년대의 공장이었고 항구였고 수출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전략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수도와 최대 항구를 잇는 이 길이 대한민국을 수출 국가로 만들 것이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5시간 만에 부산항에 도착하고 그대로 배에 실려 세계로 나간다. 이것이 그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1968년 대한민국 국가 총예산이 1643억 원이었습니다. 건설부 예산은 고작 70억 원. 그런데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돈은 최소 280억 원. 건설부 예산의 4배였습니다. 박정희는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까지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각 부처 예산을 일률적으로 5%씩 깎아서 건설부에 주도록 하시오. 각 부처 장관들이 항의했습니다. 각하, 그럼 우리 부서는 어떻게 합니까? 박정희는 단호했습니다.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야당의 8차선 반대에 대해서는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왕복 8차선이 아닌 4차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승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무리한 계획은 막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박정희가 이상한 지시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50m씩 띄워서 남겨두고 그 구역에는 어떤 건물도 짓지 못하게 하라. 참모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각하, 4차선 도로를 만드는데 왜 양옆으로 50m씩이나 비워둬야 합니까? 실제로 4차선 도로에 필요한 폭은 훨씬 적었습니다. 그 넓은 땅을 그냥 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가난했습니다. 땅 한 평이 아까운 시절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에 상가를 짓고 주유소를 세우면 큰 수익이 될 텐데 왜 굳이 빈 땅으로 남겨두라는 걸까요?
게다가 고속도로 건설 예산도 빠듯했습니다. 쓰지도 않을 땅을 50m씩이나 더 매입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 낭비로 보였습니다. 일부 참모들은 조심스럽게 건의했습니다. 각하, 필요한 만큼만 매입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다시 사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박정희는 단호했습니다. 반드시 50m를 남겨둬야 한다. 그리고 시도지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땅값은 평당 150원에서 18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신들이 이 값으로 땅을 못 사면 능력이 없는 줄 알 테니까 그런 줄 아시오. 무조건 10일 안에 끝내시오. 이유가 없어. 10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의 땅을 10일 안에 매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968년 2월 1일 경부고속도로 착공식. 박정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의 결실은 반드시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전쟁터였습니다. 겨울에는 땅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곡괭이로 땅을 파도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장비는 낡았습니다. 불도저와 덤프트럭이 하루에 1시간도 제대로 못 돌아갔습니다. 고장이 나면 부품이 없었습니다. 한 현장 소장이 보고했습니다. 예비 부품이 다 떨어졌습니다. 새 장비를 넣으면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회사 사장이 말했습니다. 한동안 고생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현장에 야전 침대를 갖다 놨습니다. 현장에서 자면서 지휘했습니다. 박정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직접 헬리콥터를 타고 현장을 순시했습니다. 인터체인지 위치를 이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어. 저 산을 깎을 때 나오는 흙은 이쪽 경사로 만드는 데 쓰면 되겠고. 현장 감독들은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공사 세부 사항까지 챙기다니. 하지만 희생도 컸습니다. 공사 중 7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발파 사고, 장비 사고, 추락 사고. 많은 건설사들이 적자를 감수했습니다. 인건비를 제때 못 주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몇몇 회사는 아예 도산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비가 와도 일했습니다. 눈이 와도 일했습니다. 군인식 독촉이 이어졌습니다. 왜 예정보다 속도가 늦은 거야? 불란서 놈들은 벌써 다 마쳤단 말이야. 대한민국 최고 건설회사가 불란서만 못하면 되겠어. 건설사들은 항의했지만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길은 돈으로가 아니라 사람과 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5개월. 세계 건설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였습니다.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왕복 4차선, 총 길이 428km. 개통식 날 박정희는 직접 차를 몰고 달렸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30분. 과거 15시간 걸리던 거리가 3분의 1로 단축됐습니다. 박정희는 개통식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이 공사 기간에 불행하게도 77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이 공사에 참여한 많은 건설업자들이 적자를 본 것으로 압니다. 그분들의 불타는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며 역사와 더불어 길이 기록에 남으리라 확신합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개통 직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1만 대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비웃었습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 유세장. 신민당 김대중 후보가 말했습니다. 필요 없는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다. 경부고속도로가 들어누웠으면 망정이지 서 있었으면 와우 아파트다.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언론도 비판적이었습니다. 텅 빈 고속도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박정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로가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건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개통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이 고속도로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공장이 들어서고 물류창고가 생겼습니다. 서울과 부산 사이 물류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자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1970년 10억 달러였던 수출액이 1980년에는 175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량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하루 5만 대, 1980년대 하루 1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차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4차선은 점점 비좁아졌습니다. 주말에는 극심한 정체가 일상이 됐습니다. 명절에는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불평했습니다. 왜 처음부터 더 넓게 만들지 않았냐?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박정희가 왜 양옆에 50m를 남겨뒀는지. 1980년대 후반부터 경부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왕복 4차선을 6차선으로, 다시 8차선으로 넓혀갔습니다. 일부 구간은 10차선까지 확장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확장 공사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바로 그 50m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도로 양옆 50m가 건물로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수천 채의 건물을 철거해야 했을 것입니다. 건물주들에게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을 것입니다. 소송이 이어지고 공사는 수십 년간 지연됐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그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도로 확장 하나에 수십 년이 걸립니다. 땅값이 비싸고 건물이 빼곡해서 보상 협의만 해도 몇 년씩 걸립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심 고속도로 확장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는 달랐습니다. 그 50m 덕분에 확장 공사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50m는 낭비가 아니라 미래의 갈등과 비용을 미리 사둔 공간이었습니다. 박정희는 1960년대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대한민국은 급성장할 것이고 10년 후, 20년 후에는 4차선으로는 절대 부족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50년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말 그가 바라본 것은 단순히 4차선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8차선, 10차선 고속도로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대의 차량이 오가는 미래를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0m를 남긴 것입니다. 오늘날 경부고속도로는 하루 평균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지나다닙니다. 대한민국 물류의 70% 이상이 이 도로를 통해 이동합니다. 명절 때는 하루 200만 대가 넘는 차량이 이용합니다. 만약 4차선 그대로였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혼잡이었을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한국의 지리를 바꾼 게 아니라 한국의 시간을 바꿨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5시간이 5시간이 됐습니다. 그 10시간의 차이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다른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포항제철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철강제가 5시간 만에 부산항에 도착해 세계로 수출됐습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정유 제품이 빠르게 전국으로 공급됐습니다. 현대조선소가 세계 최대 조선소가 됐습니다. 자재 공급이 원활해졌기 때문입니다. 삼성, 현대, LG 이 모든 기업들이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성장했습니다. 1970년 87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이 1980년에는 1645달러가 됐습니다. 2000년에는 12,257달러, 2024년에는 36,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고속도로 하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이 있었고 기업가들의 도전이 있었고 기술자들의 혁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연결한 것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분명 한국 산업화의 핵심 인프라였습니다. 50m를 남긴 결정은 놀라운 통찰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만드는 과정에는 희생도 있었습니다. 7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건설사들이 적자를 감수했습니다. 강압적인 독촉이 있었고 군인식 지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속도만큼 민주적 절차와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도 가능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길이 대한민국을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50m를 남긴 그 결정이 50년 뒤 대한민국의 갈등과 비용을 줄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이 길을 이용합니다. 출근하는 직장인, 물건을 나르는 화물차,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 그들은 대부분 모릅니다. 자신들이 달리는 이 넓은 도로가 50년 전 한 사람의 결단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훨씬 더 불편했을 것입니다. 물류비가 비싸고 이동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50m의 빈 땅. 그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였습니다. 낭비가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하나의 길이 아니라 한 시대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선택을 다시 들여다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도 언젠가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